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수학이 컴퓨터 과학에서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머리 붙어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열받으면 조금 이렇게 붙일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붙인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는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발전시켰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초 모델인 차분기관을 만든 찰스 베이비지, 이 할아버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이니그마 암호 해독에 쓰인 콜로사스를 개발한 앨런 튜링,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과 출신이고요. 찰스 베이비지도 수학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고, 세계의 천재인 폰 노이만은 부다페스트 대학교 수학과 박사 출신으로 이제 이분 또한 이제 수학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해도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수학적인 걸 많이 아는 분들이 예전에부터 컴퓨터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분들이 더 컴퓨터라는 기기에 대해서 더 유리한 구조를 가졌었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제가 이제 밑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탄생 자체가 수학 계산을 위해 태어남,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분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미분, 차분처럼 이제 어떤 수학적 계산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차분기관이 태어난 배경이 많은 그 항해하는 이런 그 어떤 항해사들이 이제 많이 그 좌표 계산이나 이런 게 되게 잘못돼서 1800년대 많이 죽었나봐요. 그래서 찰스 베이비지라고 하는 분이 이걸 좀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탄생을 했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차분이라는 게 차분 기관이라는 게 세계 최초의 이제 컴퓨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의 어떤 초석이 된 기기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나사에서 처음에 탄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그 로켓, 그러니까 나사에서 탄생한 건 아닌데 나사에서 이제 쓰이는 모습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원래는 계산원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천재적인 계산원들을 데리고 이제 그 로켓이나 이런 거를 발사했을 때 어느 좌표에 떨어질지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산원들이 사라지고 IBM PC, 그래서 여기다 포트란 뭐 코볼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대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IBM PC로 이제 계산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탄생 자체가 이 당시에는 수학적 계산의 정확도 이런 게 되게 중요했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1950년대 1970년대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그 PC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컴퓨터라는 게 이제 존재하고 난 이후에는 계산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로 써도 상호작용에 도움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만약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1 더하기 1은 2이다 라고 요렇게 표현하면 간단한데, 문자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한 개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되니까 숫자 2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표현한 게 훨씬 심플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산수라는 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훨씬 심플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학적 표현이 더 복잡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우리의 알고리즘이 이러합니다 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수식 같은 거나 공식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심플하게 표현되는 전체적인 구조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수식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심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적 역할로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프로토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한 언어에 가깝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일단 디지털 기기예요. 이걸 위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디지털의 유래는 디짓에서 왔다. 디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십진수에서 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진수를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숫자는 이진수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0과 1이라는 신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기기라고 합니다. 이진수는 10진수로 바꿀 수 있고 10진수는 또 16진수로 바꿀 수 있고 이진수도 16진수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상 그냥 숫자를 표현하기 가장 작은 단위라서 이제 디지털 기기로 디지털 기기라고 말하는 건 0과 1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기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기기랑은 차이는 확실히 0과 1에는 이 신호체계가 있냐 없냐가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는 0과 1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다 이제 설명할 수 없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따로 제가 기회되면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전체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진체계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 10진수도 표현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기기 자체가 일단 수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유연하고 가장 편할 수밖에 없는 기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더 유리했고 수학자들이 더 발전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실생활에도 많이 쓰인다. 암호학은 수학자들이 여전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암호학 컨테스트에서 수상을 하는 팀은 대부분 이제 수학자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대세라고 볼 수 있는 딥러닝에서는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존보다 수학적인 색채가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이제 수학적인 해결책이 있었는데 이제 IT 기술과 이제 하드웨어 가격의 뭐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성능 이런 컴퓨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술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융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베이스는 이제 수학적인 이제 처리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조차도 게임 수학을 공부해 보시면 내가 날리고 있는 파이어볼이나 내가 던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면에 뭔가가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형태는 수학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정도까지만 이제 인지하시면 제가 의도한 건 이제 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수학 공부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노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왜냐면 일단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여기에 적지 않은 첫 번째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먼저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일단 내가 코딩을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고 내가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부터 하는 거는 내가 코딩을 위해서 코딩의 완벽성 내가 이제 개발을 더 잘 이해하고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수학인데 정작 수학은 했는데 코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칼질을 3년을 연마해서 이제 요리사를 딱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요리가 안 맞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칼만 잘 쓰고 끝나는 느낌이랄까? 물론 이제 수학은 여러 분야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공부 방식은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부터 하는 건 절대 반대다. 당신이 만약 당신이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보다 현업에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물론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좀 까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석사 박사에서 연구하실 때는 조금 그게 좀 비효율적인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석박사 사람들도 결국에는 기업과 같이 일할 때도 많은데 실제로 기업에 왔을 때 개발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석박사들이랑 일할 기회가 좀 꽤 많았는데 생각보다 개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아웃풋에서 이제 실망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업에서 개발하는 것이 어쨌든 우선이라면 개발 공부보다는 일단 개발 공부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워크를 하든 하고 싶은 거 일단 개발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가 전 우선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개발이라는 거를 먼저 하시면 분명히 이제 여러가지 기술이나 이런 걸 주도하는 국가가 거의 이제 다 미국권 또는 미국권이 아니더라도 영어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큐브리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쓰고 그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거 뭐 RT베이스인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두 가지 언어를 제공해요. 한글과 영어.
근데 러시아에서 만든 엔진엑스도 이제 한글과 영어, 그러니까 러시아어와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은 다 영어를 제공을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무언가를 좀 잘하고 싶으시면 영어가 사실은 더 나은 것 같아요. 현업 개발자를 목표로 하신다면. 그 다음에 수학,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수학을 우선으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게임 수학이라고 해서 게임에 필요한 특화된 수학들만 뽑아서 가르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이산 수학, 보통 이제 그 코딩에 더 필요한 수학이라고 하면 이산 수학이 더 잘 맞죠.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연산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공학 수학 같이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특화된 수학적 공부를 하시는 거 일단은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 공부, 게임에서 중력을 표현하는데 물리학, 인공지능 공부하는데 인공신경망, 뉴런, 뇌과학, 생물학, 의학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듯이 이런 구조를 좀 이제 크게 세계관을 그리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계획이 바뀌었을 때도 훨씬 이득을 보는 구조도 생기고요. 실제로 개발할 때 좀 더 스마트한 프로세스를 연구하는데 내 뇌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더 나은 계획도, 공부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수학이라는 거를 너무 높은 수준에 두지 마시고, 일단은 뭐 여유가 있어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내가 일단 개발이 잘 맞는지 먼저 진다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으면 수학적 공부를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아무튼 요 순으로 해서 잘된 친구도 많고 인공지능 회사에 간 친구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름대로 제 팁을 주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행지에 와서 정신이 없어서 빨리 끊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